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도 뭐 하락 마감하기는 했지만 장중에는 뭐 괜찮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S&P 500 사상 최고치를 장중에 경신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네. 우리 증시 어제 코스닥이 역사적으로 장중에 1000을 돌파를 했다가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어요. 그런데 네. 수급을 보자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역대급이죠. 네. 네, 역대급이죠. 개인 투자자는 뭐 4조 2천억 원 사고 기관 2조 2천억 원 거래소에서 팔고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네. 진짜 뭐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뭐 미쳐 들어간다. 그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예. 코스닥도 1000포인트 뭐 20년 내입니까? 그렇죠. 일본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30년 내 최고치라고 얘기해요. 30년이요. 야. 30년 내 최고치. 뭐 예전 프라자 합의 때 그때 네. 어마어마한 버블이 생긴 이후에 주가와 부동산이 폭등했다가 잃어버린 10년 이내 20년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그 지수는 극복하지 못했지만은 30년 내 최고치가 나오고 있고 어제 중국도 뭐 중국 금융당국 같은 경우도 버블을 경고할 정도로 네. 지금 많이 움직이죠. 어제 우리 시장도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도달하고 또 거래소 코스닥 합산해서 개인 투자자가 4조 이상을 매수하고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에너지가 넘치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제가 보는 시장의 관찰 포인트 시장이 아직 살아있는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살아있는 걸 보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의 변수를 살펴보는데 간단히 한번 통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는 관점은 변이 코로나, 고객예탁금, 연준의 스탠스 요 세 개를 제가 항상 중요하게 보는데 우선 어저께 좀 좋은 소식 하나가 있었죠. 모더나가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모더나 같은 경우가 남아공 변이에도 효과가 있더라. 그렇죠.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네. 효과는 있더라.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부스터샷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지금 여전히 코로나가 창궐 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백신이 먹히고 있다는 점이 저는 중요한 게 아닌가. 네. 물론 공급 속도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불안감은 있지만은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합격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두 번째 이제 수급을 좀 보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코스닥과 그다음에 거래소 모두 합산해서 개인 투자자가 4조 6천억. 대단하죠. 예, 정말 예. 대단하다는 말밖에 못하겠고 반면에 이제 외국인이 2조 2천억 정도를 매도했거든요. 네. 기관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돈이나 뭐 개인 돈이나 주머니 돈이 쌈짓 돈이지 않습니까? 개인 돈이 기관 넘겨주고 아니면은 빼서 내 주머니 가져오고 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2조 2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개인이 맞서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의 매도는 아무래도 뭐 실적 시즌 경계감도 좀 있겠고 지금 괜찮은데 그리고 또 FOMC 회의 결과가 곧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약간 경계감도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 부분이 부딪히고 있으니까 결국은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아직도 멀쩡한가에 대해서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네. 자금 체크를 해보면 고객예탁금이죠. 현재 68조입니다. 68조. 지금도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이죠. 예. 2019년부터 해서 지금 2020년 그리고 21년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고객예탁금이 74조를 피크해서 약간 좀 주춤은 합니다만은 네. 대규모 매수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68조면 아주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렇죠. 어제도 증권사 좀 알아보니까 증권사 네. 객장에서 대기 시간이 1시간이라 그래요. 아니 객장에 지금도 가는 분이 계시다고요? 네. 예. 비대면으로 계좌를 많이 트시기도 하지만은 예. 직접 가서 계좌 트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 또 우리가 또 계좌를 많이 트게 되면은 네. 사무 볼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객장이 대기 시간이 뭐 30분, 1시간이라 그래요. 신규 계좌 만들려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업무도 보고 신규 계좌도 트고 그 정도로 지금 자금이 어마무시하게 아직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면 겁을 내야 되는데 겁을 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참여를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가 그걸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 자금이 지금도 증시로 밀물듯이 들어오고 있다. 이게 아마 스탑되면 우리 증시도 조금 스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 그렇죠. 또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신용융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가 맞아요. 여기에 대한 경계감 나오고 있어요. 네. 요걸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작년 3월 폭락 직전에 보면은 신용융자가 얼마였냐면은 한 10조 정도가 됩니다. 10조 정도의 금액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인가 하면 21조거든요.
단순 수치로 놓고 보면은 2배 올랐습니다. 2배 올랐기 때문에 와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 네. 우리 체력을 봐야 되거든요. 당시 이제 2020년 작년 3월에 시총 대비해서 신용융자가 얼마냐? 0.6% 정도예요. 이게 만약에 2배로 늘어나서 1.2%까지 늘어났다. 그러면 좀 우려의 감이 높아지겠지만은 네. 지금 시총이 그만큼 늘어났지 않습니까? 아. 시총 대비해서는 0.8%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의 속도는 아니다. 네. 전체 캐파가 커지는 만큼 신용융자라든지 고객이 다금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물론 항상 속도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를 할 수 있겠지만은 아주 우리가 겁을 낼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정책 당국 같은 경우도 조치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도 조절은 나오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봐야 될 게 이 부분이죠. FOMC 회의가 이제 뭐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식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뭐 FOMC가 뭔지 연준이 뭔지 헷갈리는데 네. 우리가 연준 또 패드 그다음에 그다음에 연방준비제도 이게 뭐냐면 요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이게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한은과 같은 거예요. 네. 여기서 금리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여는 그 패드의 하부 구조가 돼 있는 게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FOMC 회의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이제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발표가 나겠죠? 새벽에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조금 과열이 되기도 하고 조금 불안하고 뭔가 팔국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FOMC 회의에서 모험은 하지 않을 것 같다. 네. 무리해서 이상한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서서히 경고를 하는 얘기는 향후에 한 하반기 정도나 아니면 상반기 후반 정도에 나올 수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이상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요거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미국 다만, 주식이네요. 예,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봤을 때 시장은 괜찮아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 네. 미국의 게임스탑이라는 기업입니다. 주가가 오늘치는 제가 반영을 안 시켰어요. 예. 어제치입니다. 어제 보면은 이 종목의 저가가 61달러에 고가가 159달러거든요. 야, 몇 퍼센트가 오른 거예요? 거의 100%가 넘는 금액이 왔다 네. 갔다 하고 간밤에도 또 급등했어요. 이렇게 네. 무너졌다가 다시 또 급등을 했거든요. 90% 급등했던가요? 네. 이게 뭐냐면 제가 보기엔 광기예요, 광기. 이게 이유가 더 웃기더라고요. 예, 이 종목에 지금 그 상당한 그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공매도 세력을 죽이기 위한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응집을 했지 않습니까? 뭐 SNS나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종목 한번 죽여보자는 어떤 관점에서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네. 뻥뻥 터지면서 주가가 쇼커브링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흔히 욕하고 있는 공매도 세력들 공포감을 조장해서 주가를 폭락시키는 공매도 세력들을 많이 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 미국의 지금 게임스탑에 보이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다른 게 뭔가 그렇죠. 같은 관점에서 그건 작전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약간 우리 시장도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느낌이 야 이거 전 국민이 작전하는 것 같다. 그 느낌이 좀 강해. 사실은 네. 그게 아니고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우리 개인 투자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펀드멘탈은 없고 거의 펀드멘탈 자체는 없고 수급만이 작용하는 시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 돈을 버는 것은 좋은데 네. 보통 시장이 죽을 때는 1년 번 것을 한 날 만에 다 까먹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능한 것이겠지만은 고점 대비해서 한 10%, 20%만 급락이 순식간에 나오면 보통은 빠진다는 소리 없이 그냥 빠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통 지금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한 작년에 시작할 때는 내가 계좌 한 1,000만 원 정도로 시작했다가 한 500을 벌었다, 한 50% 벌었다 그러면은 보통 이 정도 장이면 거기다가 대출을 내서 한 1억 정도를 타버립니다. 1억에서 10% 깨지면 1,000만 원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 조절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한 어떤 나중에 후폭풍을 감안한다 그러면 그걸 안 당하기 위해서는 펀더멘탈을 지금이라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내가 매매한 종목에 펀더멘탈이 이상 없는지 너무 무리한 종목은 아닌지 그런 걸 꾸준히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장을 즐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장에 대해서 안 좋다라고 보시는 건 아니지만 상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언젠가 나올 수 있는 폭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었습니다. 네. 사실 어제 뭐 20년 만에 천선을 코스닥이 다시 밟으면서 20년 전의 주가가 재조명되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가 2000년 9월이었거든요. 코스닥이 1000이었는데 2000년 3월에는 무려 코스닥이 2,925였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이게 1,900포인트가 날아갔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때 그런 거를 좀 염두를 그냥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상승 랠리를 즐겨야 할 텐데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을 해주고 계신 종목들의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빅히트 한 주간 26% 급증을 했고 급등했어요. 그리고 인텍플러스도 48% 급등을 했더라고요. 예, 그 지난주에 제가 그 관심주를 네. 말씀드리면서 특이점 발생한 게 3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빅히트와 인텍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또 후성의 움직임은 좀 답답했지만은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한 주 동안만 좋아요. 한 26% 급등을 해버렸어요. 네. 폭등을 해버렸고 특히 인텍플러스 같은 종목은 거의 한 50% 가까운 폭등을 보였거든요. 해서 약간의 변화를 준다 그러면은 인텍플러스 같이 이렇게 폭등한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빼는 게 낫겠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빼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약간 변화를 줘서 지금 여전히 이제 변화를 주더라도 변함없는 것은 뭐냐면 이 3C 관련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건 좋은데 여기 시크릿클 관련 경기민감 섹터 같은 경우는 역시 그 조정 시에 매수하는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영원히 안 빠질 것 같고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은 결국은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만 관심을 좀 가지시고 컨택주 같은 경우는 뭐 백신 계속 먹히고 있습니다. 해서 계속 컨택 관련주 한 상반기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네. 컨센 상향 쪽이 역시 계속 관심을 특히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번 주엔 제가 빅히트에다가 SM 포함해서 네이버 추가 있고요. NC까지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요걸 엮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제가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죠. 지난주에 빅히트를 한류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요 그림을 보시면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림입니다. 네. 우리 그 엔터 플랫폼이 되겠는데 우리 한류 시스템 같은 K-팝의 한류 시스템 같은 경우가 1세대, 2세대 같은 경우는 음반 판매 그리고 또 아시아 시장 정도를 공략한다 그러면은 3세대를 넘어오면서 온라인 쪽을 진출했거든요. 유튜브 같은 거. 근데 사실 돈이 안 됐어요. 그냥 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SNS를 통해서 대형 스타가 탄생하긴 했는데 뭐 BTS죠. 다만 온라인 쪽에 돈이 안 됐다는 게 분명합니다. 네. 근데 지금 드디어 이제 그 작년에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엔터주라든지 콘텐츠 관련 회사들은 작년 코로나의 극악의 상황 같은 경우가 축복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저변을 넓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네. 힘든 업종도 있었지만은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길을 잡았다. 왜냐하면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게 됐다는 거죠. 오프라인 음반 매출 이쪽만 보다가 야 이거 온라인도 돈이 되는구나를 알게 됐고 그걸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게 바로 엔터 플랫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양강구도로 보고 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거대 엔터 그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양강구도로 보면은 네이버 쪽이 하나가 있겠고 NC소프트 양강구도로 볼 수 있겠는데 네이버는 이미 보시면은 뭐 JYP, 빅히트, YG 그다음에 SN 같은 이런 어떤 4개의 어떤 그 4대 기획사를 다 안고 가죠. 바로 얼마 전에 나온 게 빅히트와 네이버의 어떤 제휴관계 가능성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얘기가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빅히트 같은 경우 위버스라는 걸출한 플랫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브이라이브라는 네이버와 지금 뭔가 결합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혈맹 관계를 맺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네이버에다가 지금 최근에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NC소프트 28일 바로 유니버스라는 플랫폼이 나오게 되겠는데 여기는 그 4대 기획사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돌 그룹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그 중국에서도 먹히고 실력자라고 볼 수 있는 여자아이들, 강다니엘, 뭐 아이즈원, 그다음에 몬스타엑스 등등 많은 이런 그 중소형 기획사를 거느리고 가는 게 NC소프트. 그래서 뭐 네이버와 NC소프트의 플랫폼 대결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지금 시장 자체가 이 파일을 더욱 키우고 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게 한 가지 있는데 너무 K-팝이 상업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드렸지만은 상업적이라는 경계감을 조금만 누구를 때린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는
코로나 상황이든 아니든 간에 이 K-팝 그리고 우리 K-드라마 같은 경우가 구조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우리가 요 구도에서 봤을 때 주목해 봐야 될 종목은 바로 그 플랫폼 회사 네이버, 그다음에 NC소프트, 그다음에 컨텐츠 프로바이더 중에서는 빅히트라든지 SM 쪽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모두 특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웬만한 부분은 우리나라 1위까지 지금 넘나들고 있고 장악을 했고 일본 시장도 지금 장악했고 글로벌적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 쪽에서도 발을 넓히고 있는 네이버 플랫폼, 네이버를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신흥 그 엔터 강자인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미 모바일 게임 시장은 완전히 장악을 했죠. 그렇죠. 우리 국내 같은 경우 압도적으로 장악을 했고 그리고 상반기에만 굵직한 대형 신작이 또 한 개 대기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해서 기존의 게임뿐만 아니라 새로운 엔터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 쪽에 또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 상향을 기대할 수 있겠고 빅히트는 제가 뭐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겠지만은 걸출한 아티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BTS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리미엄을 많이 줘야 되고 또 위버스라는 또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PR로 보면 한 50배 저는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럼 가격적으로 보면 20만 원 넘어서 중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회사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SM의 최대 그 강점이라 그러면 이수만 회장입니다. 영향력이 크죠. SM의 또 최대 단점이라면 역시 이수만 회장입니다. 아, 왜요? 예. 왜냐하면 이수만 회장과 관련된 그 기업 쪽에서 약간 돈을 좀 빼가는 게 있거든요. 물론 합법적입니다만은 요 네. 부분이 좀 약점으로 작용하 있는데 이수만 회장을 뺀 SM은 또 우리가 또 전혀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점이자 강점이다. 다만 그 부분을 빼더라도 SM 같은 경우는 지금 엔터 4대 기획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SM은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회사가 대부분 컨텐츠 관련 회사예요. 키스도 물론이고. 그래서 지금 컨텐츠 관련주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드디어 이 적자 자회사들이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엔터 관련 기획사는 물론이고 콘텐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가 드디어 거의 올해 들어서 제2라운드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닌가. 한 번 더 확장의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관심을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유동성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렇죠. 전망이신 거죠? 네, 시장 중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기준점 제가 3가지 말씀드렸지만 큰 문제가 없고요. 긍정적인 관점을 놓고 보시되 직설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광기에는 가담하지 말자. 최소한 우리 아까 그 여러 가지 종목들 대형 시크릿컬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조정받을 때 그리고 급등할 땐 따라붙지 말자. 네. 이 정도만 경계하시면 아직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